서울 한복판,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워터밤 축제는 벌써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었죠. DJ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레트로 EDM 사운드가 공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90년대 히트곡들을 현대적으로 리믹스한 음악에 맞춰 사람들은 물총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색색의 비키니와 짧은 반바지 차림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연인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여름의 더위를 시원한 물로 식히며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리였어요. 42살의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비키니 위에 군용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주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가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데 와도 마음이 안 흔들린다. 그냥 사람 구경이나 하지. 주리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707 특임대원이었어요. 대테러 작전의 전설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모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일 뿐이었거든요. 축제장 곳곳에서는 DJ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워터밤 파이터들, 오늘도 시원하게 가보자고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물총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리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주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총을 든 아이들이 그녀 앞을 지나가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주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만 주리는 군용 점퍼를 벗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그녀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한창 축제가 절정에 달하던 그때였습니다. 주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 주리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2시 30분 축제장 뒤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시내 폭력 조직 백룡파의 조직원들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화려한 셔츠를 입은 젊은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마동식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나온 백룡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목에 용 문신을 새긴 그의 모습은 축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야들아, 오늘은 그냥 축제나 구경하자. 괜히 사고 치지 말고. 마동식이 조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평범한 구경꾼의 것이 아니었어요. 조직원 중 가장 젊은 진수가 축제장을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형님, 여기 괜찮은 여자들 많네요. 여름이라 그런지 볼거리도 풍성하고.
그는 물총을 하나 사서 손에 들고 있었어요. 백룡파 일행은 축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꼈지만 축제 분위기에 취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동식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진수의 눈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주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비키니 위에 군용 점퍼를 걸친 그녀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형님. 저 누나 혼자 앉아 있네요. 마동식도 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중년 여성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야, 진수야. 저 누나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해봐. 다른 조직원이 진수를 부추겼습니다. 진수는 물총을 든 채 주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나, 혼자 뭐 하세요? 축제인데 같이 놀아요. 진수가 주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진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물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나, 더운데 군복 벗고 놀아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리의 어깨 부근을 향해 물을 쏘기 시작했어요. 주리는 처음에는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물총의 물줄기가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근을 계속 겨냥했거든요. 야, 누나. 왜 반응이 없어요? 재미없게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아요. 진수가 더욱 집요하게 물을 쏘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주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장난이 선을 넘었네요. 그만하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오, 드디어 말하네. 누나, 목소리도 섹시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딱딱해요? 그는 계속해서 물총을 쏘며 주리를 괴롭혔어요. 마동식과 다른 조직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동식은 진수의 행동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주리는 자신의 물총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진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그만하라고 했는데요. 누나 어디 가요? 우리 아직 재미있게 놀지도 못했는데. 진수가 주리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 물을 쏘았습니다. 순간 주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진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고 톡 하고 꺾었어요. 물총이 땅에 떨어지며 진수가 하고 비명을 질렸습니다. 아, 아파. 뭐 하는 거야? 진수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주리는 진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동식이 상황을 보고 일행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그는 주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진수는 여전히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주리는 마동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동식은 주리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며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냐, 진수야? 마동식이 진수의 손목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 여자 힘이 장난 아니에요.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리는 조용히 땅에 떨어진 군용 점퍼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깨에 걸치며 축제장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누나, 어디가? 백룡파 조직원 중 하나가 주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동생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려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주리는 멈춰서서 조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길을 비켜주세요. 주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비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며 주리를 둘러쌌거든요. 마동식은 이 상황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잖아. 우리 동생한테 사과나 하고 가지 그래. 주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피하거나 못 본 척하며 지나갔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면 추억으로 남죠. 계속하면 후회할 겁니다. 주리의 목소리에 경고의 기운이 실렸어요. 진수는 손목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뭐, 추워?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그는 주리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갔어요. 이런 미친 여자 봤나? 감히 우리한테 후회할 거라고. 진수가 주리의 뒤로 돌아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총을 주리의 머리를 향해 던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리의 몸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어요. 뒤에서 날아오는 물총을 피하며 동시에 진수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격으로 진수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으아! 진수가 바닥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목만 다친 게 아니었어요. 어깨 관절이 어긋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무술 배웠나? 우와, 진짜 움직임이 달라. 사람들의 시선이 주리에게 집중되었어요. 마동식도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주리를 단순한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 너 뭐야? 마동식이 주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거? 주리는 진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병원에 가세요. 어깨 관절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마동식을 바라보았거든요. 그 순간 마동식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리의 움직임, 정확한 타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풍기는 특별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설마, 마동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2005년 청양작전, 그때 함께했던 특임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주리는 마동식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마동식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누나, 혹시... 마동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군대 다녔어? 주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그만 가시죠. 하지만 마동식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주리의 대답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하하, 이거 재미있네. 진짜 재미있어.
마동식이 다른 조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들아, 이 누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주리는 마동식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가겠습니다. 주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마동식이 손을 들어 다른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길 막아. 마동식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주리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주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주리는 자신을 둘러싼 조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축제장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긴장감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러시는 거죠? 주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마동식은 주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차분함이 기억 속에 누군가와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누나, 정말 군대 안 다녔어? 마동식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특수부대 같은 곳 말이야. 주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동식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이 진술을 그렇게 쓰러뜨려? 마동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움직임, 그 타이밍. 누나, 확실히 어디서 배웠지? 진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진짜 위험해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동식은 주리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 같았어요. 누나, 혹시 이름이 뭐야? 성은 김씨인가? 주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동식이 자신의 성까지 맞췄다는 것에 놀랐거든요. 어떻게 제 성을? 하하. 마동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맞네, 맞아. 김씨 맞지? 그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그럼 혹시 이름은? 김주리? 순간 주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은 누구죠? 마동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네. 김주리. 707 특임대 김주리 상사. 그의 목소리에 오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주리는 마동식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설마, 마동식? 맞아, 나야. 마동식 하사. 마동식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지, 주리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조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리의 마음속에서 2005년 청양작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막기 위한 극비작전이었어요. 그때 마동식은 자신의 동료였고 함께 훈련받던 전우였거든요. 마동식? 당신 그때 주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전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배신,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까지. 그래, 그때 일 기억나지? 마동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고 너만 살아남았잖아.
2005년 청양작전에서 마동식은 아군 정보를 적에게 넘겨준 배신자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팔아넘긴 거였어요. 그 때문에 여러 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고 주리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주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 맞아. 나 때문이지. 마동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군에서 쫓겨났고 너는 영웅이 되었잖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해? 마동식은 그 사건 이후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후 그는 조폭 세계로 빠져들었고 지금의 백룡파 행동대장이 된 거였거든요. 나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데 너는 뭐 하며 살았어? 마동식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훈장이라도 받았나? 주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작전의 생존자로서 훈장을 받았지만 동료들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는 조용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말이 없네. 그럼 내가 알아본 걸 말해줄까? 마동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 김순자 할머니 맞지? 주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동식이 자신의 어머니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왜 끌어들여요? 끌어들인다고?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 마동식이 위협적으로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옛 동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야. 주리는 이제 상황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동식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동식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그만 잊고 살자. 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잊고 살자고? 너는 쉽게 말하지. 마동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너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축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주리와 마동식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웠던 워터밤 축제가 순식간에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대가를 치르라고? 주리가 마동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식아, 잘못한 건 당신이야. 왜 죄 없는 동료들을 배신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마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 없는 동료들?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 항상 무시하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건 당신의 피해망상이야. 주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었어. 서로를 믿고 의지했었잖아. 믿고 의지했다고? 웃기지 마. 마동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조직원들이 더욱 주리를 둘러쌌어요. 너는 항상 특별 대우 받았어. 상급자들이 너만 예뻐했지. 주리는 마동식의 왜곡된 기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논할 때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보고 있어. 주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멀리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마동식이 조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들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누나를 모시고 가야겠어. 주리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마동식의 말투에서 위험한 의도를 느꼈거든요. 어디로 가자는 거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옛날 얘기나 하자고. 마동식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서 헤어지면 아쉽잖아.
조직원들이 주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리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며 탈출로를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방향이 막혀 있었거든요. 싫다고 하면? 주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어요. 선택권은 없어, 주리야. 마동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5명이잖아. 그때 주리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주리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순간 주리가 몸을 돌리며 그 조직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리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시작했네. 마동식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해라, 저 여자 만만하지 않아. 조직원들이 일제히 주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서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거든요. 축제장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DJ도 당황해서 음악을 멈췄거든요. 주리는 3명의 조직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실전에서 멀어져 있었던 탓에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주리가 한 조직원의 주먹에 얼굴을 맞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마동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전만 못하네. 나이 들었나? 주리는 다시 자세를 잡고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조직원 중 하나가 주리의 다리를 공격해서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끝이야, 주리야. 마동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축제장 입구 쪽에서 커다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고물 트럭 한 대가 사람들을 헤치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트럭이 조직원들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66살의 김순자, 주리의 어머니였어요. 이 무슨 꼴이야? 이년들아. 순자가 트럭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놔둬. 주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주리야, 괜찮니? 순자가 딸에게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순자를 가로막았어요. 할머니는 빠져. 조직원 중 하나가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건드리지 마. 주리가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하는 것을 보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하지만 조직원들은 오히려 순자를 더욱 거칠게 대했습니다. 한 명이 순자의 머리를 때렸고 순자가 땅에 넘어졌어요. 어머니, 주리가 절규하며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주리를 붙잡았거든요. 순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리야, 주리야. 그녀가 약하게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주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주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다쳤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마동식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주리야?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가 뭔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새벽 2시.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주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에는 순자가 누워 있었는데 머리에 큰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 딸은 언제 깨어날까요? 순자가 간호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곧 깨어날 거예요. 간호사가 순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순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순자의 말을 들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 주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형사는 컴퓨터를 통해 주리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기록들이었어요. 707 특임대 전설의 여성대원, 청양작전 생존자, 무공훈장 수상자. 이건 대단한 분이네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몇 시간 후 뉴스 속보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여성이 폭력 조직에 의해 습격당해 텔레비전 화면에는 주리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의 화려한 경력이 소개되었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인터넷에는 주리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병원으로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54살의 최강철 중령이었어요. 그는 뉴스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온 거였거든요.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철이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강철입니다. 주리와 함께 복무했던. 아, 강철이구나. 순자가 강철을 알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우리 주리 때문에 와줬구나. 강철은 침대에 누워있는 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고요한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내가 바보였지. 강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널 그렇게 두고 복무만 한 게. 사실 강철과 주리는 과거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청양작전 이후 주리가 군을 떠나면서 둘의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강철은 계속 군에 남아 중령까지 진급했지만 늘 주리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강철아, 우리 주리가 많이 힘들어했어. 순자가 강철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거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강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리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주리에게는 내가 필요해. 순자가 강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주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들어와 잠시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주리야. 순자가 기뻐하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병원이야. 주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철, 오빠? 응, 나야. 강철이 주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니? 주리는 잠시 멍하니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주리가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니까 다 괜찮아. 강철은 주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리야, 이번 일로 마동식과 백룡파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내가 응징하겠어. 안 돼요. 주리가 강철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강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동식 그놈은 예전부터 문제였어. 주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강철 오빠, 내 싸움은 내가 끝내야 해.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서 어떻게? 강철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할 차례야. 주리가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강철은 주리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움츠러든 주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난 것 같았거든요. 정말 혼자서 할 수 있겠어? 강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쳐 살았어. 이제는 맞서 싸울 때야. 주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동식과 끝을 내야겠어.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숨어 지내던 딸이 마침내 일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워터밤 축제 마지막 날, 한강공원은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 벌어진 사건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707 특임대 출신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말이죠. 메인 무대에서는 백룡파가 축제 후원사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식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시민 여러분, 저희 백룡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동식의 말을 들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백룡파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동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중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특히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마동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줄이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그분 아니야? 707 특임대 출신 맞네. 사람들의 시선이 주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동식은 주리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분명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주리야, 내가 왜 여기에? 주리는 무대 위로 올라와 마동식 옆에 서 있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관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주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의 긴장감이 관중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축제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마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리야,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당신들의 정체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주리가 마동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룡파는 폭력 조직입니다. 이 축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동식이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무대 주변에 있던 백룡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주리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우주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강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비역 특전사 동료들 몇 명과 함께 왔어요.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주리야, 혼자 하지 마. 강철이 무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리는 강철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마동식이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 제 앞에. 조직원 5명이 일제히 주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공격해오자 뒤돌아차기로 응수했거든요. 관중들이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영화 같아. 사람들은 주리의 화려한 액션에 감탄했어요. 강철과 동료들도 무대로 올라와 주리를 도왔습니다. 예비역 특전사들의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백룡파 조직원들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뭔 난리야. 마동식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주리는 마동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동식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끝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동식이 주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냉정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둘 사이에 격렬한 1대1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마동식도 예전에 특임대에 있었던 만큼 실력이 있었지만 주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너는 나보다 약했어. 주리가 마동식의 공격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비겁한 방법을 썼겠지. 닥쳐. 마동식이 분노에 차서 더욱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여유 있게 그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마침내 주리가 마동식의 다리를 정확하게 차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식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으아! 마동식이 무릎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강철과 동료들도 나머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무대 위는 완전히 주리 편이 장악한 상태였어요. 시민 여러분, 주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관중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거든요. 마동식은 체포되며 주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주리야. 당신에게는 끝이에요. 주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간의 악연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707 전설의 귀한 마이너스 워터밤 사건의 진실 기사에는 주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동식과의 악연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전 국민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주리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리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방송국의 출연 요청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거든요. 주리야, 진짜 안 나갈 거야? 순자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어머니.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주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동식은 법정에서 여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협박, 조직폭력배 활동 등의 죄목이었어요. 백룡파 조직도 완전히 와해되었거든요. 경찰 수사를 통해 그들의 각종 범죄 행위가 모두 밝혀졌어요. 강철은 주리가 떠나기 전날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응, 오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주리가 강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과거에 묶여 살았잖아.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 가끔 볼 수 있을 텐데. 강철이 아쉬워했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주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리와 순자는 전남 벌교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주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딸,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주리가 어머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벌교역에 내린 그들은 미리 알아본 작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벌교시장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거든요. 한 달 후 그 자리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707 커피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카페였거든요. 어머니, 첫 손님이에요. 주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카페구나.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커피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 주리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야, 맛이 예술이네. 서울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주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주리에게는 꿈꿔왔던 일상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같아 보이는 그는 주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워터밤의 그분 맞죠? 주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벌교로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입니다. 젊은이는 주리의 대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축제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주리가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주리는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자랑하지도 않는 그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녁 무렵 순자가 카페 청소를 도우며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리야, 이제 좀 웃네. 우리 딸. 늦게 피는 꽃이 더 예쁘다더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주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평화가 뭔지 알아. 그게 전쟁보다 어려운 거였어. 순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주리는 카페 2층 창문으로 벌교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주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카페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맛이 좋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떤 손님은 고민 상담을 하러 왔고 어떤 손님은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주리는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이상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주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707 커피는 이제 벌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거든요. 김주리,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과 따뜻함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말이죠.